오늘부터 몇 번 정도 제가 임야에 엄나무를 심으시려고 하는 예비 농부, 그리고 현역에 계신 농부님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임야에 엄나무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임야, 밭이 아니에요. 밭에 엄나무 농장을 만드는 이야기는 몇 번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임야, 산에 어떻게 하면, 혹은 산 주변에 있는 곳에, 야산에 어떻게 엄나무 농장을 만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엄나무 농장을 만드는 과정은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꿈을 꾸실 거예요. 나는 나중에 은퇴하거나 그러면 이런 산을 하나 사서 거기에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경영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야산을 조그만 걸 사가지고 개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이미 어떤 농부는 산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계시다가 엄나무나 이런 걸 재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채널을 찾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건 엄나무를 임야에서 재배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올 가을부터, 아니면 내년 봄에 엄나무를 심으시려고 땅을 지금 막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모든 분을 다 포함해서 엄나무 농장을 임야에서 어떻게 만드는가,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것을 만드신 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만드실 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임야의 엄나무 농장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막 길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마 맨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쪽집게 과외?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엄나무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엄나무 농장을 만드는 과정 속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조그마한 산을 사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조그마한 산을 사서 거기에서 소박하게 나무도 기르고 이런 꿈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내가 산을 사고 싶다, 아니면 은퇴를 대비해서 지금 이미 산을 사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산을 어떻게 하면 개간할까 싶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 산에 내려가서 풀도 깎고 나무도 베보고 온갖 종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집안 대대로 물려온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개간해서 나무를 심어서 임산물을 통한 소득을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후에 어찌되었건 산을 소유하고 그 산에서 엄나무 농장을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하신 분들, 그런 계획 속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산을 하나 마련하고 싶다, 장만하고 싶다, 이것은요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하신 여성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주로 산, 임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환경, 깨끗한 곳, 맑은 공기, 여름이면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바구니 하나 들고 산에 나가면 산채나무를 탁 뜯어다가 맑은 물에 씻어서 뚝뚝 잘라가지고 밥에 넣고 고추장 한 숟갈 넣고 쑥쑥 비벼 먹는, 아마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요, 고립될 정도로 눈이 쏟아지고, 아이고 추워. 그리고 방에 탁 들어갔더니 그냥 벽난로처럼 이런 화목난로에 장작이 턱턱턱 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탁 여니까 군고구마가 나오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산 속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즐기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소박하고 굉장히 원대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소박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작은, 이룰 수 있는 꿈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원대한, 굉장히 큰 일들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막 이렇게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 그러면 어디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카나다에 있는 뭐 숲속에 있는 작은 집,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TV나 이런 데 나오는 자연인, 야, 나 같으면 집을 저렇게 안 짓고 이렇게 지을 텐데,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산속에서 다 은퇴하고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좀 여유롭게 노년을 좀 살고 싶다. 그리고 가끔 애들이 놀러 와서 오손도손 지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로 임야에서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 하지만 임야에서 막 죽으라고 일하는 것은 힘드니까 이런 엄나무라든지 두릅이라든지 오가피나 이런 산채류의 나무들을 심어 놓고 소득을 보면서 내 삶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은 그냥 꿈입니다. 이 꿈이 처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꿈이 조금 지나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겠죠. 부지런히 임야를 찾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본다든지 부동산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고향에 내려갔다가 이거 누가 뭐 산을 내놨대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거 내가 한번 사볼까? 그래서 산에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던 꿈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어느 지역에 무슨 산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미 산을 사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저한테 요즘 계속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미 다 산을 정리해 놨다, 그리고 가을에 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가을에 심을까? 봄에 심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임야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꼭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그냥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경사도가 높은 그런 악산만 아니면, 주로 한 30도 정도의 경사도를 지닌 산이면 엄나무를 재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산은요,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 농장을 보면 평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넓어서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군데군데 굉장히 높은 45도, 어떤 데는 50도 이렇게 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한 30도, 한 35도 이 정도 경사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임야, 뭐 이렇게 판매되는 임야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면 대부분 다 뭐 한 15도, 20도, 25도 이 정도의 경사도예요. 그 정도 경사도라면 이런 임산물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산을 사려고 계획을 하시거나 개간하려고 계획을 하신다면 맨 먼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려는 산 평수의 한 10분의 1이나 한 20분의 1 정도의 평지가 있나를 좀 보셔야 돼요. 그 평지는 뭐냐면, 내가 이 산을 개간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 그게 평지입니다. 그 중에 그 평지는 어떤 평지냐면, 아주 평평한 평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사도가 가장 덜한 곳, 그런 평지가 있으면 돼요.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맨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엄나무 묘목을 갖다가 심어 놓는 겁니다. 산을 개간하기 전에, 산에 나무를 베기 전에 묘목부터 먼저 준비를 하고 산을 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일인데 그 순서를 항상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산 사가지고 막 깎아대고 묘목 얼마요? 그 물어봐서 얼마다 그러면 그냥 샀다가 무조건 심으시려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엄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시고 산을 개간하실, 혹은 산을 이렇게 경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산에 어디가 평평한 땅이 있나, 그거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주변에 물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거기에 엄나무 모종을, 조그만 꼬마들을
사다가 쫙 심어 놓고 그 심어 놓을 수 있는 묘포장,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산을 사시려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어디에, 산 중턱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산 밑에든 어느 정도의 평평한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묘목을 갖다 심을 수 있을까, 그거를 첫 번째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자, 이러한 땅이 있으면 엄나무를 심기에는 굉장히 최적지입니다. 사실 나중에 그렇게 평평한 땅, 엄나무 묘목을 심었다가 그걸 다 캐서 산으로 옮기면 그 땅을 어디다 쓰겠어요? 이제 거기에 뭐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저온 창고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땅이 돼요, 거기가. 또 관정도 파고 물 관수 시설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평평한 땅, 어느 정도 거기에 있으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산을 찾으시는 분들, 그것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무를 심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산 뭐 중턱이 되든 어디 됐든 상관없어요. 찻길이 닿는 어느 일정 지점에 땅이 좀 어느 정도 평평해서 거기에 묘목을 갖다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산이면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을 사셨다면 내가 이미 구입한 그 산에 어디에 그런 장소가 있나를 먼저 살펴보시면 요 엄나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임야를 매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임야 매입과 함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 있을 거예요. 임업 후계자 교육, 귀농 교육, 귀산촌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찾다 보면 항상 이제 귀농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귀산촌에 대한 정보라든지 온갖 정보, 그런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서 또 유튜브 그 운영자에게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혹은 또 여유가 되시면 거기에 방문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하실 거예요. 또 귀농교육이나 임업 후계자 교육 이런 데 가셔가지고 비슷한 처지나 비슷한 입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또 친구를 사귀고, 또 그분들과 밴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활동들을 아마 이렇게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산을 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임업 후계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임업 후계자 교육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 보조, 그러니까 정부 보조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내가 산을 개발하고 또 그 정부 보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쉽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 보조를 염두에 두고 엄나무나 오가피나 두릅 농장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많이 반대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 보조를 통한 이런 임산물 농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래 농부가 계획한 그 농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대주는 정부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대주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그런 농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그 농장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하는지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를 위해서 귀산촌 교육이나 임업 후계자 교육이나 여기에 막 몰입하고,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귀산촌 교육이나 임업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임업 후계자 증서를 받고 군청에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임업 후계자가 되면 그때부터 얻으려고 하는 게 정부 보조가 아니라 사실 행정적인 편의가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을 그 교육을 받고 군수가 인정하는 임업 후계자가 됨으로써 일을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국가 보조 이런 것보다
행정적인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일을 해보시면 그것을 금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 정부 보조 사업에 응모하고 그런 걸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꿈꾸고 내가 지향하는 그 사업, 거기에 이제 공모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공모 있으면 그냥 무조건 공모해가지고 이거 따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산을 경영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엄나무 농장을 만들고 두릅 농장을 만들고 이것은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혹은 지자체 지원을 통해서 엄나무 농장을 만들어 준대, 뭐 이렇게 지원 사업 있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엄나무 농장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어요. 근데 마침 군청에서 엄나무 농장을 만들면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찾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군에서 지원받아서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일임을 해서 엄나무 묘목을 사온다. 산림조합에서 어떤 묘목을 사다가 여러분의 산에다가 심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돈으로 사온 묘목을 산림조합이 심어줄까요? 군청에서 심어줄까요? 어차피 보조 사업이니까 저한테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묘목을 사올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지자체나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공모하고 보조하는 사업은 사실 산주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행히 좋은 나무를 심어주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심었는데 종자가 별로 안 좋은 거라든지, 심었는데 절반 이상이 죽었다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이 산을 구입해서 혹은 그 산에서 뭔가를 경영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뭔가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내가 임업후계자가 되고 귀산촌 교육을 받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군청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행정적인 것들을 빨리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일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도 농장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이런 걸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나 그걸 그냥 한번 부딪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임업 후계자가 되고 일을 부딪혀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십수년 안 되는 일이 그냥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편의만 봐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도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런 증서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산이 없어도 교육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임업후계자 교육 이런 걸 받으시고 또 귀농, 귀산촌 교육도 받으시고 필요한 교육들을 좀 받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을 사고 그런 교육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정들이 뭐냐면 산림경영계획서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림경영계획서. 이때부터 내가 꿈꿔왔던 모든 꿈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산림경영계획서를 쓰다 보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군청, 직원들, 그 다음에 산림조합 직원들, 그 다음에 전화해야 되는 데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데예요. 이런 분들이랑 같이 막 일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분들은 또 쉽게 정말 잘 어울리면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를 그냥 안 넘어가요.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짚어보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산림조합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자꾸 말로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참을 인자 3번을 쓰면 살인을 면한다. 정말 이거를 기획하고 계획하다 보면요, 참을 인자가 3번이 아니고 한 건당 아마 참을 인자를 10번 이상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주무관을 만나서 일이 해결이 안 되면 팀장을 만나고 과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국장을 만나고, 나중에는 군수까지 만나서 그냥 언성을 높여가면서 단판을 지어야 할 정도로 일이 복잡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참을인자, 주로 산림조합, 군청,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분들이랑 언쟁이 좀 오고 가야 산림경영계획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산림경영계획서를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 쉽게 만드시는 방법은 돈을 좀 주고 군청 근처에 있는 산림 어쩌고 하시는 분들에게 의뢰하거나, 아니면 산림조합에 가셔서 내가 산림경영계획서를 쓸어왔다라고 하시면 그분들이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거를 써줘요. 근데 그게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가격이. 법정 조항에 그분들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이걸 써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귀농, 귀촌자가 절실히 필요한 구는요, 그러한 경비들을 많이 보조를 해줘요. 산림조합에서도 그냥 거의 공짜로 써다시피 해서 어서 오세요 라고 해서 그거를 써줍니다. 근데 어떤 군들, 제가 속해 있는 군도 마찬가지예요. 귀촌을 하든 귀산촌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오든 말든 그냥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는 오라 그러는데 실제로 가려고 하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저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산림조합 가서 물어보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기술자가 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위탁해라. 아니면 군청 앞에 있는 거기 가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군청 직원도. 근데 법적 조항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산주.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주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어려우면 그때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작성하거나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거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가서 경영계획서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도 산주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기 가서 돈을 내고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돈이 작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만 평 정도 산림경영계획서를 쓴다 그러면요, 많이 받는 군 있잖아요. 돈을 많이 받는 군은 그 산림경영계획서 기껏해야 7, 8장 써주는데 한 300만 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우리 군에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군들 있잖아요. 그런 지자체 혹은 그런 산림조합이 그런 구원에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한 2만 평 이렇게 해도 그냥 30만 원, 40만 원, 그럼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속한 군은 아주 제일 비싼 가격을 받는 군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의뢰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 산림청이랑 엄청 싸우면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을인자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나중에는 군청 직원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 업무를. 그러면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데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담당자를 찾아서 확실하게 법정 조항을 물어보고 군청 담당자에게 가르쳐주면 그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산림조합에는 별로 같이 일을 하질 않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에서도 이 산림조합 직원으로 계신 분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산림조합이랑 잘 일을 안 해요. 저희 군에 있는 조합하고도 제가 몇 번 부딪힌 다음부터 안 갑니다. 아예 산림조합.
일을 안 해요. 뭔 일이 있어도 안 해요. 그냥 여기 빼놓고, 산림조합 빼놓고 일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산림조합에 제가 키우는 엄나무 물목도 납품하지 않아요. 거기서 달라 그래도 안 줍니다. 산림조합은 저는. 이 산림조합이 사실은 산림조합원들을 위해서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말 그대로 그냥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군들, 저희 구독자 중에 산림조합에 이제 임원으로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자기네 군에 있는 그 산림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잘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제가 있는 데 오면은 같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차물인자만 계속 쓰게 됩니다. 이게 3번이 아니고 10몇 번씩 쓰게 돼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군청이나 뭐 산림조합, 뭐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분들이랑 이제 전화하거나 막 일을 하다 보면 차물인자라면 많이 쓰셔야 될 그런 일들도 아마 벌어지실 겁니다. 너무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림 경영 계획서만 잘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미 모든 산림 경영의 50%는 끝난 겁니다. 다 됐어요. 이미 농장 다 만들었어요. 이 경영 계획만 잘 세우시면. 그래서 이 경영 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세우셔야 돼요. 아마 제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혹시 산림 경영 계획을 세우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시시콜콜하게 별의별 것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실 때 그거 군청에 제출하잖아요. 여기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만약 거기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셔야 돼요. 추가로 제출하시면 그게 공짜냐? 아니에요. 돈을 조금 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하실 때 확실하게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산림경영계획을 쓰신 다음에 그 경영계획서에 의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산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어떤 산을 사거나 아니면 산을 개발하려고 뭔가를 여기다 뭘 심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산은요 거의 원시림 상태입니다.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빽빽하게 차 있어요. 혹은 옛날에 화전민이 살던 터다. 거기 가보면요. 아무도 가꾸지 않아서 막 그냥 거의 뭐 밭에 나무가 막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벌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다 잘라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벌목도 전체를 할 거냐, 부분할 거냐, 간벌할 거냐, 솎아낼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엄나무 농장을 하시려는 분들은 전체를 나무를 베어내거든요. 전체를 베어내면 산이 훤해서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엄청난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나무는 내가 베어낸 그 나무의 새끼들, 뿌리를 통해 나오든 아니면 떨어진 열매에서 나오든 그 나무 때문에 못 자라고 있던 애들이 다 자라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나무 그늘 때문에 못 자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이 간벌을 할 때도요 넓은 범위, 산이 굉장히 막 뭐 10,000평, 20,000평 그러면 의뢰를 해서 산림조합이나 그런 군청에 의뢰를 하면 산림조합이 대행을 하거나 뭐 다른 데서 하기도 해요. 혹은 땅이 좁아요. 뭐 1,000평, 2,000평 그러면 뭐 3,000평, 4,000평, 5,000평 그러면요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가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그냥 엔진톱 붕 해가지고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자르려면 그냥 쉽게 잘랐잖아요? 아니죠. 또 어떻게 나무를 자르는지 유튜브도 보고 뭐 여기저기서 귀동냥도 하고 또 어떤 그 예초기를 사야 되는지 몰라서 또 예초기도 사러 다니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죠. 한 분은 그냥 산림조합에 딱 막혀가지고 한 방에 그냥 쫙 없애는 분들. 혹은 어떤 분들은 시간 될 때마다 내가 자를게 하고 엔진톱 사가지고 한 5,000평, 6,000평 해가지고 본인이 천천히 자르면서 개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엄나무나 오가피, 두릅 이런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야 재배, 밭 재배가 아닙니다. 임야 재배는 주말 농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야는요, 작은 나무와 엄청난 풀들이 정신없이 자랍니다. 내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와서 깎고 갔는데 다음 주에 와보니까 이만큼 또 자라 있어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자라요. 근데 예초기를 잘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예초기도 잘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해요. 예초기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나무 자른다고 엔진톱 하다가 그냥 나무가 한번 핑 돌아가서 한 대 맞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밭재배는 약간 달라요. 밭재배는 어떤 조건부로 주말 농사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이 조건부 주말 농사. 그래서 임야와 밭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에서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주말 농사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왜 주말 농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4년이나 5년 뒤에 은퇴를 한다. 그래서 미리 심어놓고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리 심으신 거예요. 산 여기저기다가. 근데 얘네들보다 풀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가서 이걸 풀을 베요. 계속 베는데도 두세 주 있다 가보면 또 풀이 자라 있고, 또 베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반복할까요? 3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분명히 누군가 와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예초기 소리가 붕붕 그러면서 맨날 나긴 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뭘 나무를 키운다고 해서 가보니까 나무는 크지도 않고 요만해가지고 자라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3년을 하는 거예요. 야, 쟤 뭐 미쳤나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유, 그렇게 뭐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나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3년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그 시골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동네 주민들에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유, 경험도 없는 도시 사람이 들어와서 뭐 농사 짓겠다고 저렇게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한 3년을 들으시면 굉장히 피곤한데,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으시면 임야에서 산에 있는 나무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엄나무를 심으시면 됩니다. 그런 그 소리 혹시 들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3년 동안 풀만 깎으실 준비가 혹시 되셨나요? 아마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야, 이 유튜브를 들으면 자신감도 확 꺾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해야 결국은 좋은 엄나무 농장을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밭재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임야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산을 사서 일을 하는데 좀 쉬어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임야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산림경영관리사라는 거예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이건 15평입니다. 논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밭이나 이런 데 농막 짓는 거는 6평이죠. 산은 15평이에요. 야, 15평이면 웬만한 큰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산림경영관리사와 함께 전기 어떻게 끌어올까, 물을 어떻게 팔까, 진입로는 어떻게 확보할까, 그리고 나서 그림 같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꿈을 이렇게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산을 사고 벌목을 하고 장비를 둬둘 데가 없잖아요.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죠? 컨테이너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림 같은 집은 아마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전기 끌어오고 물 파고 진입로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소득이 되는 작물을 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사 주변에 뭐 정리도 하고 뭐 꽃도 좀 심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이렇게 꾸미는 거,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아마 지금 이미 산을 사신 분들은 현재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물도 파놓고 전기 끌어오고 여기저기 뭐 소득이 되는 작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아마 이런 분들도 제법 많이 계세요.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산에다가 호두나무도 막 심어 놓기도 하고 뭐 대추도 심고 뭐 온갖 종류 있잖아요. 막 이름도 희한한 것들 막 이것저것 막 심어 놓고 대단위로 심어 놓은 게 아니라 호두나무 몇 그루 뭐 몇 그루 뭐 몇 그루 그냥 산에 가보면 막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산림경영관리사 이런 것도 이제 만드시면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꼭 여러분이 짚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법적인 문제는 항상 민원과 고발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민원과 고발이 없으면 군 직원이 거기 나와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군 직원이 편지를 보내거나 나와본다는 이야기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누군가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민원과 고발이 없으면 사실은 법적인 문제도 그렇게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요, 기거할 수 있는 시설, 사실은 휴식 공간이 기거시설이 아니잖아요. 화장실? 옛날에는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가 화장실을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만듭니다. 그리고 오폐수 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휴식 공간이지만 지금은 농막도 마찬가지고요. 이 산림경영관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면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질의를 해보면 대부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까다로운 데도 있지만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다 보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게 일반 사람이 산림을 훼손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요. 그러나 아까처럼 임업 후계자가 되고 서류 몇 장 써내고 하면요, 이 산림 훼손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시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방부하고도 지금 한바탕 지금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 캐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에 저희 땅에 있는 거 상관없어요.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군인들이 맨날 다녀요. 저희 산으로 길로. 지난달인가 예초기 작업을 하러 올라갔더니 누가 산에서 벌써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초 작업을 하고 있나 보니까는 군인이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붕 하면서 예초기를 막 쫙 벌써 닦고 왔어요. 저희 산길을. 근데 그냥 풀만 뱉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길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벤 거예요. 막 쫙 뱄어요. 자기네 다니는 길 전체를 다 뱄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두릅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저쪽 끝에서 막 몇백 미터를 막 쫙 베고 간 거예요. 이 친구 눈에는 풀이에요. 그게 두릅이. 풀만 밟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두릅 집사람이 쫓아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뭐 하냐 이걸 왜 베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 젊은 애가 뭐 알겠어요. 뭐가 두릅인지 뭐가 풀인지 상관없잖아요. 지휘관이 지시한 대로 풀 배 그러니까 쫙 벤 거예요. 그냥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건 뭐 두릅 조금 밟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반공호 있잖아요. 막 포 이런 거 넣는데 얘네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막 거기에 막 진짜 노루 튀어나오고 막 나중엔 제가 깎아줘야 되고 막 뱀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 또 제가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이런 어떤 집과 관계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산을 벌목하고 이제 그 벌목하는 도구, 장비들을 넣어두려고 컨테이너를 갖다 두면서 좀 쉬려고 하는 공간도 만들어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산림경영계획서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컨테이너 이런 거 말고요. 나중에는 정말 뭐 휴식처를 잘 짓기 위해서 그런 계획까지 잘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 계획서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지원 사업 이런 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솔깃하시는 거예요.